7월 18일 국가제군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장군은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사혁명정부는 오는 8월 15일 안으로 새로운 정부의 형태와 그 시기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어서 소련과 북한 괴뢰 사이의 군사동맹에 언급해서 과거부터 실질적으로 그러한 동맹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성문화됐고 외부에 발표가 되는데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의 군사동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에 대해서 당장 직접적인 어떠한 그 위협이 더 증가됐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 현재 그러한 징후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 이북 괴뢰는 중공이나 소련의 괴뢰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지령을 한다든지 명령을 했을 때는 그들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일 그런 가망성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계를 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8일 12시 5분 최고회의 본회의실에서 박정희 의장은 시국 수습을 위한 국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5.16 군사혁명의 직접적인 동기가 정치적 부패와 혼란에 있었음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청신한 정치 도의를 확립하는 정치체질 개선은 군사혁명의 중요 목표의 하나가 아닐 수 없으며, 혁명 과업을 다하지 못한 채 민정이양을 하게 된다면 국가 장래에 큰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박정희 의장의 전국 수습안은 방안 1. 군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할 것이며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를 지지한다. 둘째, 다음에 수립된 정부는 4.19 정신과 5.16 정신을 받들어서 혁명과업을 계승할 것을 확약한다. 셋째, 혁명 주체 세력은 그들의 개인 의사에 따라서 군에 복귀하거나 또는 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넷째, 5.16 혁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정치적 보복을 일체 하지 아니한다. 다섯째, 혁명정부가 합법적으로 기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신분을 계속 보장한다. 여섯째, 유능한 예비역 군인은 그들의 국가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능력에 따라서 가급적 우선적으로 기용한다. 일곱째, 모든 정당은 중상, 모략 등 구태의연한 정쟁을 지향하고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뚜렷한 정책을 내세워놓고 정책 대일의 신사적 경쟁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묻는다. 여덟째,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된 신헌법의 권위를 보존하고 앞으로 헌법 개정은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실시한다. 아홉째,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 입장에서 정부 방침에 협력한다. 열째, 상기 제안이 모든 정당인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수락이 된다면 첫째, 본인은 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한국일보는 혼란한 전국을 수습기 위한 이와 같은 결단을 환영 지지하고 제2야 정치인들의 현명한 행동 표시가 있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를 비롯한 각 주요 신문이 그 논설을 통해서 환영의 뜻을 표했고, 미 국무성에서는 박정희 의장의 성명은 놀랍도록 애국적인 조치라고 논평했으며, 국내 다대수의 정치인들도 즉각적으로 이 제안을 환영 지지했습니다. 한편 박병건 국방부 장관은 군은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이며 계급과 직분 여하를 막론하고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만일 이 방침을 어기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처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단기 4294년 5월 16일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의 신망을 잃은 민주당 정권을 물리치고 보다 더 힘차고 복된 새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국군 장병들은 총궐기했습니다. 이날 새벽 수도 서울에 진군한 혁명군은
곧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중장을 의장으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나라의 입법, 행정, 사법의 전 기관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군사혁명위원회는 방송을 통해서 군부가 골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도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 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실질적으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부패와 부악을 일소해서 이 나라를 부흥시켜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이며 혁명과업이 완수되는 대로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군사혁명위원회에서는 전국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한편 민주당 정권을 인수할 것을 선언하고 국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의 새로운 희망을 기약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국군 걸기군의 무혈혁명은 최전방에서 공산교래군과 맞서고 있는 제1야전군 장병을 비롯해서 육해 공군 및 해병대 전 장병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5월 18일 오전 태능의 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과 장교단은 군사혁명을 지지하는 힘찬 구호를 외치며 서울거리에서 시위 행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걸기한 것은 결코 군인 자신들이나 어떤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님은 군대가 바로 국민의 군대라는 점에서 명백해지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군사혁명은 군대 단독의 의사가 아니면 물론이며 여러분들이 작년 4월 19일에 피 흘려 쟁취한 혁명의 연장이며 무력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었던 혁명 과업을 기필코 완수해보려는 비장한 교리의 서산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국민의 진위를 망각한 무리들의 무기력한 행위는 규탄되고 시정되어야 함은 부인할 수 없는 절실한 명제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4천년의 긴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오늘 이토록 고난 속에서 허덕여야 한다는 사실은 우연한 것이 아니오 현실에 참여하여 이를 지양하려는 노력 없이 나태와 무기력으로 현실을 도피했던 과거에 기인한 것임은 개언을 여치 않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가 행진의 정점인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혁명기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육사생도 대표는 선언을 통해서 장 정권은 4.19 학생 의거를 모독하고 조국을 위기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공의 터전을 더욱 굳게 하고자 일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장도영 장은 그 격려사를 통해서 민주주의적인 정치 체제를 확립하고 경제면, 사회면, 문화면에 있어서 북한 괴뢰의 우월을 확보함으로써 남북 통일을 기하는 목표하에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사관생도 여러분, 이 뚜렷한 목표에는 추호의 의혹과 동요와 이심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뒷받침이 되고 식이 끝나자 장도영 중장과 박정희 소장 등 군사혁명의 척사들은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퇴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장면 전 국무총리는 중앙청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갖고 5월 16일 육군참모총장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헌법 규정에 따라 추가 인정할 것과 군사혁명에 대하여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총사퇴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성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장내각은 작년 8월 23일에 성립됐다가 약 9개월 만에 물러간 것이며 이로써 군사혁명위원회는 합법적인 절차로서 정권을 인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9일
이날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그 명칭을 고쳐 착착 혁명과업 완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